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기본서 보시면 기본서에서 114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에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 여기 할 차례인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하기 위해서 복습해 보죠. 복습에 대한 이유로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인데 세자 앞이 취득세는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옴으로써 취득의 뜻이 법에서 정해지죠. 취득의 뜻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증가력을 말하면서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죠. 재산 증가력에 대한 내용이니까 유상취득도 취득세 과세, 무상취득에 대한도 취득세 과세되고 이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전에서는 취득에 대한 내용은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 취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줘요.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했으니까 앞에다가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과세하겠다라고 물건을 정해주죠. 그 정해진 물건이 과세 대상물,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 취득세는 과세된다 이렇게 하였으니까 여기에서 제일 먼저 볼 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 먼저 봅니다. 취득세 과세상물에 대한 내용은 어쩔 수 없이 법에서 정해진 물건이니까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우려면 힘드니까 이렇게라도 외우라겠죠. 첫 글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 차, 중,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광어, 양식하자. 종합적으로 입 벌리고 코 골며 승마 타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에 대한 내용 뒤에 대한 내용은 안 외우셔도 되고 앞에 것은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내용으로서 부동산, 부에 대한 내용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차량은 모든 차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장비, 끝에 비자 나오니까 기계 장비를 말하고 있는 거고 기계 장비에 대한 내용은 중장비로서 건설 기계다. 건설 기계니까 아는 것은 알아야 될 것으로서는 생산에 관여된 기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배 타고 배니까 선박은 모든 배, 비행기 타고 비행기니까 항공기, 타고 하였으니까 항공기는 사람이 타는 비행기가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광어권, 어업권, 양식, 어권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기억하실 거 해운권을 뺀 끝에가 곤자 나온 것은 광어, 양식만 나온다. 만약에 끝에가 곤자가 있는데 앞에서 광어, 양식이 아니다면 그 내용은 취득세, 과세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권 포함되지 않고요. 분양권 포함되지 않고 입주권 들어가지 않은데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 밑에 있는 내용은 안 외우셔도 되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요. 종합적으로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임목,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에 대한 내용이 취득세 과세 대상물 이 물건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는 과세되는데 그 물건 취득이 비과세에 들어갔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조심하실 점에 대한 내용을 거기 위문에다가 적어놨어요. 위문에서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관한 내용의 문제에서 곤자가 나왔을 회원권을 뺀 끝에가 곤자 나온 내용으로서는 광어 양식만 들어간다는 거 그 내용으로서 조심하시면 되고 또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관한 내용의 문제에서 문장에가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별장 이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요 무조건 과세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볼 때 학교 운동장 하면은 장자 붙었죠. 학교 운동장 부동산이었어요. 그럼 고급 오락장도 장자 붙으니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내용의 취득이니까 무조건 과세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급 오락장 그리고 고급 주택, 별장, 골프장
이 단어가 문장 안에 들어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무조건 과세다. 이런 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비과세로 갑니다. 여기서 과세상품을 취득했는데 그 취득에 대한 내용이 비과세에 들어갔다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 내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취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애국정부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다. 상호 면세주의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했으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 대사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취득에 대해서 비과세해 줬으면 우리나라도 비과세한다. 이런 의미로서 애국정부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다. 이런 내용을 알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취득세, 과세냐 과세하지 않느냐에 관한 내용의 문제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소, 기부채납 조건 이렇게만 끝났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됩니다. 하나, 끝나지 않고 뒤에가 연결된 내용으로서 반대급부로 이 말이 연결되어 있어요. 반대급부로란 말은 대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에 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 과세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급부로 이 말이 연결된다고 할지 아니면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말은 부과한다 라는 의미로서 아시면 되고, 그 내용 연결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소, 기부채납 조건, 기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이란 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무상으로 주는 거니까 국가 것이 됨으로써 그때는 과세하지 않는데 이렇게 나오죠. 이런 일로서 구별을 하시면 될 것이고, 또 다시 문장을 쭉 가볼 때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기가 병행된 문장에서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가 있다면 이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뒤에서 글자 찾기 하세요. 글자 찾기로서 조합, 이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과세다. 그 글자가 없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 비과세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한 문장에 대해서 10줄은 암기가 된 겁니다. 이런 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 또 다시 여기는 문제가 잘 나오지 않은 파트인데 혹시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법자 나오고 이 법자 앞에는 징발재산 정리하는 특별조치법, 이 글자는 다 맞게 적어지니까 그건 외울 필요 없고, 법자 있고 그리고 환매란 말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는 비과세다. 하나 법자 없이 맨 처음부터 환매 이렇게 나온다면 뒤에서 이 환매 뒤에 있는 글자로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문장에서 맞게 줄 거니까 첫 글자로서 환매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 과세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 자주 포인트적으로서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글자 그대로 임시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하나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 나왔으면 무늬만 임시지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물건의 취득이니까 과세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문제 전론적으로서 문장에서 글자 쭉 나오다가 공동주택의 개수 이렇게 한 묶음 단어가 있다. 한 묶음 단어 있으면 이 뒤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시가 편익이 9억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란 그 말은 문장에서 맞게 적어져요. 왜 맞게 적으냐면 그 내용이 요 공동주택의 개수의 뜻이에요. 뜻이니까 뒤에서는 맞게 적을 거니까 그 맞게 적은 내용 외울 필요 없이 공동주택의 개수 이 글자 보자마자 그 말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조심하실 점으로서 가로 내용 조심하세요. 대수선 이 말이 있으면 그때 끝말은 과세에 대해서 제외란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으로서 아시면 되죠.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 내용에 따라서 문제 봅시다. 문제로서 유인물 보시면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니까 위문에다가 문제 만들어줬어요. 거기에서 1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문제 있죠.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1번 올해 나왔던 문제입니다. 올해 출제된 내용의 문제로서 살펴볼 때 먼저 보죠.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요새 시험 문제에 대한 내용은 총괄적, 종합적 내용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종합적 내용의 문제도 이렇게 나오죠. 다음은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종합적 내용의 문제예요. 종합적 내용의 문제들은 각기 선다. 1, 3, 4, 5마다 문제 키 잡고 문제 푸시하다요. 문제 키 잡는 것은 일반적 경우는 는자 앞에는 단어 아니면 마침표 앞에는 단어가 문제 키의 80%예요. 그 내용 알면서 여기 1번에 대한 내용의 문제 키를 잡아봅시다. 문제 키 잡아볼 때 마침표 앞 보니까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 보니까 여기 대한 내용은 비과세를 물어본 거죠. 취득세, 비과세 물어본 거다라는 것으로서 문제 키를 잡아냈어요. 그러면서 볼 때 포인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임시 나왔죠. 자, 임시에 대한 내용은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이렇게 됐으면요. 그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존속기간 1년 초과한 그랬으면요. 과세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내용까지 알면서 문장 더 가보니까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어때요? 틀렸죠. 라는으로서 1번은 틀린 내용의 문장입니다. 2번에 대한 내용도 문장의 지문이 길어요. 28회 때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의 지문이 기니까 빨리 문제 키를 잡아내야 되는데 문제 키 잡기 위해서 마침표 앞 보세요. 앞 보니까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 과세에 대한 내용의 문제였어요. 부과란 말은 과세란 말과 같은 말이니까요.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 써볼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 조건, 자, 기부채납 조건 이렇게만 끝났다면요. 그때는 비과세 되겠죠. 그런데 끝나지 않고 뒤에 문장이 있는데 뒤에 문장 쭉 가보니까 글자 반대급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끝말은요. 과세로 가죠. 과세한다. 맞죠? 라는으로서 여기에서 2번 내용 맞는 문장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죠. 3번에서 취득세, 과세 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 이 말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이 아닌 것 찾아라 라는 내용의 문제예요. 아닌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 1번 콘도 회원권, 회원권 들어가야죠. 또 다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아까 복습할 때 회원권을 뺀 끝에가 곤자 나왔을 때 앞에서 광어 양식에 대한 내용만 포함된다고 했어요. 그럼 볼 때 여기에서 곤자 나오는데 앞에가 광어 양식 아니죠.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아니니까 취득세 과세물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답은 거기에서 2번 되겠죠. 2번에 대한 내용이 답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별장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 해당이 된다. 고고락장 부동산이죠. 고고락장에 대한 내용 뭘 말하냐면 단란주점이랄지 그리고 또 룸사롱 이러한 건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으로서 과세물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또 5번에서 시가편익이 4천만 원 업무용 선박이니까 배죠. 배에 대한 내용은 선박으로서 모든 배 그랬어요. 모든 배니까 취득세 과세물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답은 2번 될 것이고요. 그리고 4번 갑시다. 4번에 대한 내용도 막바로 문제 키를 빨리 잡아보죠. 문제 키 잡아볼 때 마침표 앞 보니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의 문제란 걸 알아냈어요. 그 내용 알고 있고 이제 문장 보니까 법령이 정하는 고급 월학장 뭐 나왔어요?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에 대한 글자 나왔으니 글자 보자마자 무조건 과세다. 뒤로 쭉 가서 부가한다 해야 되는데 부가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라는으로서 4번 틀린 겁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복습해 드렸고요. 그럼 이제 볼 때 방금 했던 내용으로서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된 물건을 취득했는데 그 물건에 대한 내용의 취득이 비과세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취득세 과세 되겠죠. 그 취득세 과세는 거래에 대한 이유로서 하는데 취득세 과세된 내용의 거래에 대한 이유로서 취득에 대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상 취득도 과세, 무상 취득도 과세.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써 유상 취득도 과세, 무상 취득도 과세 모두이니까 원시 취득도 과세. 또 취득으로 본다. 본다가 간주죠. 간주란 말은 의제란 말과 같은 말로서 의제 취득도 과세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이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취득의 구별이에요. 어떤 취득은 원시 취득, 어떤 취득은 유상 취득. 이렇게 구별하는 원인에 대한 내용은 취득 원인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서 구별에 대한 내용으로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복수까지 같이 가주면은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대로 공유수면 매립, 원시 취득. 신축, 신축도 원시 취득. 이렇게 나와주고 증축, 증축은 면적이 증가했을 때 증가분을 원시취득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원시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 이렇게 나오고요. 또 취득세 과세냐, 취득세 과세하지 않느냐에 관한 내용의 문장에서 문장 쭉 가볼 때 이전 단어 있으면 이전 단어 보자마자 무조건 과세하세요. 왜? 소유권 등기로서 과세하는 거니까요. 또 문장 쭉 가볼 때 취득세 과세냐 과세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문장에서 분할 이 단어 보자마자 무조건 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아주 편하게 알 수 있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유상취득으로서 과세하는 것. 유상취득 과세에 대한 내용은 뭘 생각하시라 했냐면 팔다 생각하겠어요. 팔다의 반대말은요. 사다. 사다니까 유상취득이죠. 그래서 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그러면 이건요. 팔다로서 매매에 의한 취득, 유상취득으로 되는 거고 또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이게 교환이죠. 교환에 대한 내용 유상취득으로서 과세로서 되고 또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빚 갚았다. 빚 갚다에 대한 내용이 채무를 갚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대물 변제입니다. 대물 변제한 취득도 유상취득으로서 과세. 그리고 개인이 법인에게 현물 출자다 했을 때 법인의 입장으로서 현물 출자로서 취득된 것도 유상취득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문장 가볼 때에 시에 대한 내용으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이 글자는 시험지에가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으니까 얘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부담부 증여죠. 부담부 증여 이 말 넣으면서 뒤에가 채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빚 갚았죠. 빚 갚았으니까 유상 취득으로서 과세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부담부 증여 나오는데 채무로 끝나지 않고 채무 외 나머지 이렇게 끝났다고 했으면 그때는요. 증여 취득으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이 말이 있어요. 이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에 대한 내용은 두 개의 경우로서 구성되어 있죠.
하나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 경우로서 증여 취득으로 본다. 또 하나의 경우로서는 특수 경우로서 유상 취득으로 본답니다. 이 내용을 구별하려면 여기도 단어 찾기 하시면 돼요. 문장을 가볼 때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이 말 넣으면서 뒤에가 경매 아니면 파산 선고 아니면 교환 아니면 대가 입증 이 글자가 있었을 때는 끝말은요 유상 취득으로 본다. 반대적으로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이 말 나오는데 교환, 경매, 대가, 입증, 파산, 선고 단어가 없이 다른 단어로서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 끝말은 일반적 경우로서 증여, 취득으로 본다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 간 그러니까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 간 이렇게 글자 나왔죠. 나오면서 뒤에서 글자 찾기 파산, 선고, 경매, 교환, 대가, 입증 단어가 있는 거 봐요. 또 보니까 쭉 보니까 부담부 증여로서 없죠. 없으니까 끝말은요. 증여, 취득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취득으로 본다에 대한으로서 간주 취득, 간주 취득에 대한으로서 개수, 개수에 대한 내용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대표적이에요. 엘리베이터 설치했으면 가액은 증가됨으로써 개수 나왔을 때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비교적 내용으로서 조심하실 점을 앞에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의 개수 이렇게 한 문구로 나왔다면 그때는 비과세, 개수만 나왔다면 과세, 뭔 만큼 증가분만큼을 과세한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대수선 나왔으면요. 과세 이런 일로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 지목 변경,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은 토지의 지목을 밭에서 대지로 변경했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 내용으로서 이때는 가액의 증가가 나오기 때문에 토지 지목 변경 나오면서 뒤에가 증가된 경우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내용에 따라서 복습에 대한 일로서 문제 풀어본다면 먼저 문제부터 봅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의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자 보니까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존 비속 간 직계 존 비속 간 나왔죠. 이거 나와졌고 이제 뒤에서 글자 찾기 교환, 경매, 파산, 선고, 입증 단어 있는 거 봐요. 보니까 여기에서 교환 단어 있죠. 교환 단어 있으니 끝말은요. 유상 취득으로 가야죠. 그런데 무상 취득이다 틀렸죠. 무상이 아니라 유상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맞을 것이고 6번 갑시다. 6번에서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 아닌 경우 자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글자 있어 없어요? 국어 공부를 아주 잘하신 분들은 글자가 없다 그래요. 국어 공부 못하신 분은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글자가 있다 그래요. 있어 없어요? 없죠. 제가 좀 어거지죠. 없죠. 없고 쭉 보니까 부담부 증여 나왔어요. 부담부 증여 나왔으니까 이제 뒤에서 글자 찾기 채무로 끝났는가 아니면 나머지로 끝났는가를 보는 겁니다. 쭉 가보니까 여기에서 채무로 끝났네요. 채무액의 상당한 부분은 그랬으니까 채무로 끝났음으로써 이때는요. 빚 갚았죠. 빚 갚았으니까 이때는 유상 취득으로 본다. 맞죠? 유상 취득이다. 라는 의미로서 맞는 문장 됩니다. 7번 가죠. 7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막바로 이제는 문제 키부터 잡읍시다. 마침표 앞 보니까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유상 취득이다 아니다. 이 내용의 문제라는 걸 알고 포인트를 잡아보죠. 7번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 나왔죠? 그럼 이제 뒤에서 뭐로 끝나는 거 보세요. 보니까 채무로 끝났죠. 채무로 끝났으니까 이때는 빚 갚았으니까 유상 취득으로 번다 가야죠. 그런데 버지 아니한다 틀렸죠. 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이유로서 틀린 거 맞는 거 해가지고 26회 때 또 앞에서 또 나왔고요. 이런 이유로서 하여졌고 8번 갑시다. 8번에서 마침표 앞 보니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러니까 여기는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 에 관한 내용이 문제라는 거 알았죠. 문제 키 잡아냈고 거기서 빨리 포인트 잡아내야죠. 포인트로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어떤 글자 끼어 나왔어요? 분할. 분할 나왔죠. 분할 단어 보자마자 이때는요. 취득세 과세. 이러고 되는데 뒤에서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과세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이런 이유로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번 가보죠. 9번의 이단으로서도 마찬가지. 지금 세법에 대한 내용 문제는요. 한 문장에서 보통 넉 줄, 석 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문제 키 잡아내야 돼요. 문제 키 잡기 위해서 볼 때 마침표 앞 보니까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문제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 과세냐 과세 않느냐에 관한 내용의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문제 키 잡아냈죠. 잡아냈으니까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내야죠. 포인트에 대한으로서 쭉 가보니까 어떤 글자 끼었어요? 분할. 분할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요? 과세. 과세 이렇게 되는데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부과한다로 나와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단형도 틀렸